69쪽 실전 문제 1번. 이거 1번은 별표 좀 쳐볼게요.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형태라서 이거 별표. 자, 여기 노새가 당나귀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네 짐에서, 네 짐이지, 네 짐에서 한 자루만 내 짐으로 옮겨 놓으면 내 짐은 네 짐의 2배이다 라고 했어. 일단 노새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노새 짐이 X개라고 하고요. 당나귀 짐을 Y개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네 짐에서 여기 Y랑 X를 놓고 당나귀 짐이 요거 Y예요. 한 자루를 내 짐에서 옮겨 놓으면 이라고 했어. 여기 Y에서 한 짐을 옮기는 거니까 얘는 하나가 줄어들고 옮긴 거니까 얘는 하나가 늘어나겠지. 이렇게 옮겨 놓으면 내 짐은 내 짐, 노새 짐이에요. 너의 짐의 2배가 된다. 그러니까 너의 짐의 몇 배? 2배가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한 자루를 네 짐으로 옮겨 놓으면 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 짐을 한 자루 네한테 옮기면, 그러면 나한테 있었던 거 한 자루를 빼서 네한테 옮겨다 갖다 놓으면 내 짐과 네 짐이 어떻다? 같다라고 했지. 그래서 노새와 당나귀 짐의 합은 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2개 풀어주면 돼요. 요거 얘가 하나를 덜어서 뺐으니까 얘는 하나가 더 이렇게 더해졌겠지, 그치? 그래서 그거의 2배다 라고 식 세워주세요. 5번 ABC에서 각 A의 크기가 B 크기의 2배보다 15도 작고 라고 했어요. 그럼 뭔 말이냐면 각 A의 크기를 X라고 한번 해볼게요. X는 B의 크기는 Y라고 해볼게요. Y의 2배보다 15가 작으니까 이렇게 Y의 2배보다 15가 작다라고 하니까 이런 하나씩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얘들아, 외곽의 크기에 관련된 말이 나오고 있는데 너는 삼각형 외곽의 성질 기억나니? A, B, C가 있을 때 이렇게 각 A의 크기를 X라고 하고요. 여기를 Y라고 해보자. 그랬을 때 각 C의 외곽의 크기면 여기에요. 각 C의 외곽의 크기.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고 있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어떻다? 같다. 기억나니? 요거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여기 뭐 예를 들어 60도 90도라고 해볼까? 90도고 여기가 60도였어. 그러면 여기는 몇 도가 된다는 거야? 90하고 60을 합한 150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얘하고 여기 X를 합해도 180도인데 이거 2개 합친 거랑 X를 합해도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이기 때문에 이거 2개랑 X를 합해도 180, X랑 이쪽을 합해도 180이니까 결론은 한 외곽의 크기는 얘랑 이웃하고 있지 않는 두 내각인 90과 60을 합한 거랑 어떻다?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게 외곽의 성질이야. 모르는 사람은 적어놓으세요. 삼각형의 외곽 성질. 한 외곽의 크기는 한 외곽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합과 같다. 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게 X, Y. 여기도 뭐다? X 플러스 Y다. 이렇게 표기해 놓고요. 자, 그러면 C의 외곽의 크기는 108도일 때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X 플러스 Y가 얼마다? 108도다라는 게 가능한 거지. 이거 2개씩 정리해서 풀어주면 되겠어요. 6번 수학 경시대회 예선에 남녀가 4대3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본선 진출자는 남자 여자가 5대3이었어요. 그리고 탈락한 사람은 남자 여자가 1대1이었어. 그러면 본선 진출자가 총 320명일 때 얘는 320명이야. 이렇게. 그럴 때 예선 응시한 남학생은 몇 명인가요? 라고 했네. 자, 그러면 예선 응시한 남학생을 X, 얘를 Y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일단 첫 번째 X 대 Y는 몇 대면? 4대3 이런 식이 하나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이제 식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일단 본선 진출자가 320명인데 남자 여자가 일단 5대3이에요. 그러면
본선 진출한 남자와 여자 수를 따져줘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해봐 너희들. 예선에 온 학생. 그러면 얘는 탈락하거나 아니면 본선에 진출하거나 하겠지.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를 합친 숫자가 예선에 이제 나왔었던 인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본선 진출자가 총 320명인데 320명을 5대 3으로 나누려고 보니까 이거 비례배분으로 5대 3으로 쪼개려면 두 개를 합한 8등분 중에 5개는 얘가 가져가고 8등분 중에 3개는 얘가 가져가는 거지. 그래서 320 중에 8분의 5는 누구야? 남자예요. 그리고 320 중에 8분의 3은 여자예요. 얘는 누구냐면 본선 진출자야. 본선 진출자. 그러면 8, 4, 32, 4, 5, 20. 얘는 200명이네. 그리고 얘는 당연히 200을 빼주니까 120명이 되겠지?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지금 탈락한 학생이 남자 대 여자가 1대1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세우면 되냐면 얘가 전체 X명 중에서 본선으로 몇 명 간 거야 이거. 그치? X에서 200명을 빼고 나머지가 탈락자겠지. 이게 탈락 남자. 왜냐면 본선 진출한 사람 200명을 빼줘야지 탈락한 남자가 되지. 그리고 그거 대 탈락한 여자는 Y명이 나왔었는데 시험 보러 120명이 합격을 했으니까 탈락한 사람은 Y 빼기 120명이에요. 이게 몇 대 몇이라는 거야? 1대1 이렇게 나타냈지. 이렇게 되면 이거 식 세울 수 있어 없어?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 얘는 반드시 다항식으로 돼 있는 경우는 이렇게 괄호로 묶어줘야 돼요. 1은 어차피 곱 하나 마나 똑같으니까 이거는 이것과 같다라는 식을 세울 수가 있겠지. 써보면 그래서 x-200은 y-120. 요게 2번이에요. 그래서 이거하고 1번하고 같이 연립을 해주게 되면 풀 수가 있어요. 예선 응시 남학생이라고 했으니까 x값을 구해주면 되겠네. 자, 8번 볼게요. 솔지랑 한이가 얘는 6시 10분에 출발을 했대. 그리고 시속 60km로 가고 있고요. 한이는 똑같은 길을 10분 후에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대신 속력이 더 빨라. 이렇게 자동차로 더 빨리 가고 있지? 그러니까 얘가 10분 늦게 갔지만 한참 가다 보면 얘가 이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속력이 더 빠르니까. 그랬을 때 두 사람이 만나는 시각은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럼 생각해봐. 솔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고요. 자동차가. 그런데 얘가 10분 뒤에 가가지고 다시 여기 와서 만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만났다고 하는 거는 뭐가 똑같아? 이동 거리가 똑같아요. 솔지 이동 거리. 그 다음에 한이 이동 거리. 그치? 이동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거든요. 얘는 속력이 얼마야? 60. 그리고 곱하기 시간은 일단 솔지는 예를 들면 둘 중에 하나를 이동 시간을 지금 x, y로 놔야 되겠네. 그러면은 얘는 봐봐. xc라고 할까? yc 동안 움직였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60의 속력으로 x시간 동안 움직인 거고요. 얘는 80의 속력으로 y시간 동안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이동 시간이 얘는 10분 후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xc는 yc보다 10분이 더 많아야 되겠네. 그치? 얘가 그래서 y 플러스 10분인데 얘가 10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분속을 시속으로 바꿔야 되니까 10분을 시간으로 치면 어떻게 되니? 그렇지, 이거 60분의 10이에요. 시간으로 고치면 60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얘네들이 어떻다? 똑같다라고 만들면 돼. 이렇게. 그러면 60x랑 이동 시간 60 속력으로 x 시간 동안 80 속력으로 y 시간 동안 움직인 이동 거리가 둘이 똑같다라는 식 하나.
그리고 또 얘는 이동 시간이 10분이 차이가 나야 돼. 얘가 지금 한이보다 10분이 더 간 건데 얘가 지금 시간을 전부 다 얘가 킬로미터 퍼 시로 돼 있기 때문에 얘를 시간으로 바꿔주면 여기다 플러스 10을 해버리게 되면 이게 10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60분의 10이라고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시간 하나, 요거 시간 하나, 이식 하나 이렇게 합쳐서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자, 9번 400m 트랙을 도는데 연아가 60m 이동하는 동안 민재가 40m 이동을 합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얘가 뭐 시속, 분속 이런 말이 안 나와 있어. 이 말은 뭐 1시간 동안 이만큼을 갔다, 1분 동안 이만큼을 갔다 그 얘기가 아니라 얘가 60을 가는 동안 얘는 40을 간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속력이 뭐 시속인지 분속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60대 40이 되겠네. 그 비율로 보게 되면, 비로 보면 60대 40. 그리고 둘이 동시 출발을 했고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20초 후에 만난다고 했어. 그랬을 때 연화 속력은 이라고 물었어. 그럼 연화 속력 X라고 하고 민재 속력 Y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연화 속력 대 민재 속력은 몇 대 몇이야? 60대 40. 그럼 얘는 3대 2니까 EX는 3Y라는 식이 하나 만들어지네.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동시 출발해서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만난 거는 어떻게? 이동거리 합이 한 바퀴. 그러면 이동거리는 어떻게 구했어? 속시. 속력하고 시간을 곱하면 되지. 얘가 20초 동안 움직인 거리랑 그 다음에 민재가 20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두 개 합쳐서 한 바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X의 속력으로 20초 동안 움직인 거니까 20X예요. 얘는 20초 동안 Y의 속력으로 움직인 거니까 20Y예요. 두 개를 합해서 뭐라고? 400이 나와줘야 되겠지. 한 바퀴 거리.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위를 살펴봐 줘야 되는데 얘는 둘 다 여기 지금 얘는 어차피 B니까 상관이 없고 얘가 미터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초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속력은 안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식을 세우게 되면 식이 저게 만들어지는 거야. 속력으로 나오는 거는 미터 퍼 초 이렇게 나오지. 여기 지금 단위가 다 초고 얘는 거리가 미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초속 몇 미터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돼. 그리고 답은 요거 1번하고 요거 2번 이거 정리해서 풀어주면 돼요. 10번 볼게요. 지원이는 보트를 타고 30km짜리 강을 가는데요. 여기 30이야. 이쪽으로 흐르고 있고요. 이렇게 총 30km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데 5시간 그 다음에 내려오는데 3시간 이렇게. 자, 그랬을 때 보트 속력 뭔가요? 라고 물어봤어. 자, 얘들아 이거 강물 따라서 배 타고 내려갈 때랑 올라올 때 이거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딱 하나지. 우리가 강물 따라서 내려가고 있어. 선생님이 속력을 50을 냈는데 밑으로 막 내려갈 때는 내가 50만 내도 엄청 빨라. 왜 엄청 빠르냐면 강물 속력만큼 더 빨라지잖아. 그치? 강물 속력을 더해서 막 빨리 간단 말이야. 그런데 거꾸로 올 때는 어떻게 돼? 막 힘들게 와야 되지. 내가 50을 똑같이 냈는데도 엄청 힘들거든? 그 이유는 내 속력을 깎아먹기 때문이야. 강물 속력이. 내가 만약에 강물보다 더 느리게 움직이면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고 떠내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강물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이해되지? 그래서 내려갈 때는 속력이 배속력 더하기 강물 속력, 그리고 거꾸로 올라올 때는 배속력에서 강물 속력을 빼줘야 되는 거야. 그만큼 깎여 나가니까 속력이. 그러니까 힘들겠다, 그치?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감안해서 풀어볼게요. 얘가 5시간 동안 움직여서 30을 왔다 이 얘기예요. 5시간 동안 움직여서 30을 이동했다. 자, 그러면 거슬러 갈 때 30인데요. 잘 볼게요.
5시간 동안. 그럼 이제 속력이 중요하지. 거슬러 갈 때는 어떻다고 했냐면 강물 속력에서 보트 속력. 보트 속력에서 뭐를 빼? 강물 속력을 빼서 이동 시간이 5이다 이렇게 치는 거야. 그러면 30을 다 움직일 수 있다라고 식을 세우는 거지. 그런데 지금 보트 속력은 모르니까 x라고 해요. 그리고 강물 속력도 모르니까 y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잘 봐야 돼. 얘가 비가 와서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강물 속력이 시속 2km가 더 빨라졌대. 그리고 속도가 강물 속력 아까 전의 속력보다도 플러스 이만큼 더 빨라진 거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내려가는 거 따져볼게요. 원래 보트 속력에다가 강물 속력을 더해야 되는데 B까지 와서 2km가 또 빨라진 거니까 더하기 2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만큼의 속력으로 얼만큼? 3시간 동안 움직였더니 이거를 다 갈 수 있었던 거잖아. 30km를. 이렇게. 그래서 식을 하나를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x 플러스 y 플러스 2 곱하기 3 이렇게 가로로 쳐서 이게 최종 속력이고 얘는 걸린 시간. 얘도 속력, 그 다음 걸린 시간. 두 개를 곱해주면 이동거리니까 둘 다 30, 30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겠어요. 12번. 얘들아 12번은 머리 너무 아픈 사람은 요거는 풀지 않아도 좋아요. 자, 풀고 싶은 사람은 당연히 풀어야겠지? A제품과 B제품이 있는데 얘는 원가가 3,000원, 2,000원짜리였어요. 그리고 합해서 110개를 구입했대 일단. 그러면 일단 A제품을 X개 구입하고 B제품을 Y개 구입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까지는 엄청 쉽다, 그지? X 플러스 Y는 110이니까 이렇게. 자, 그리고 선생님 여기 위에 잠깐 지워볼게요. 그리고 정가를 어떻게 붙였냐면요. 일단 1,000원을 더 붙였대. 그럼 당연히 4,000원이겠지? 정가가 얼마라고? 4,000원. 정가. 그리고 B는 500원을 더 붙였으니까 2,500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팔리지가 않아서 정가의 10%를 각각 할인해서 팔았대. 10%를. 언더스탠드 했어? 자, 그러면 일단 A와 B가 X개, Y개 물건인데 일단 합쳐서 110개를 샀고요. 그 다음에 정가를 정한 이 가격에서 지금 판매를 한 게 아니라 이거에 얼마를 판매를 한 거냐면요. 10%를 할인해 준 거야. 얘들아, 그러면 전체 금액에서 10%를 깎아준 거니까 내가 이 전체 금액의 몇 프로를 받은 거냐면 100분의 90%를 내가 금액으로 받은 거예요. 이해됐니? 근데 이렇게 한 거를 지금 개수가 몇 개야, 총? X개를 지금 팔은 거지, 이렇게. 그래서 X개를 전부 다 팔아서 벌을 수 있는 돈은 이만큼이에요. 그 다음에 B 제품은 원래 이제 정가를 2,500원을 매겼는데 얘도 또 10%를 깎아준 거니까 100%를 다 받지 못하고 100분의 90개씩 이제 90%의 가격인 이만큼을 받기로 했는데 개수는 총 Y개를 내가 팔은 거예요. 그러면 Y개를 다 팔아서 벌은 돈은 이만큼이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벌은 가격이 총 45,000원의 이익이 생겼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게 다 파는 게 45,000원이다가 아니라 45,000원에 얼마? 이익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를 해서 여기서 뭐를 빼주면 되냐면 여기서 뭐를 뺄까? 이윤을 계산하려고 하면 내가 X개를 아까 전에 원가 얼마에 샀었어? 3,000원에 샀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2,000원에 이렇게 빼서 이렇게 계산한 값이, 그러니까 내가 판매가에서 원가 3,000원씩 X개를 내가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사왔던 거잖아, 그치?
이거를 뺀 가격.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해서 뺀 가격. 이거 두 개를 합쳤을 때 총 얼마가 됐다는 거야? 이거 두 개 합하면 45,000원이 된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우와 이거 복잡하다 그치? 근데 이거 등식의 성질 이용해서 잘 정리하면 돼.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다시 스토리를 보자. A 제품이 원가가 원래는 3,000원, 2,000원이었어요. 그런데 합해서 110개를 샀으니까 X 플러스 Y는 110이라는 식까지는 쉬울 거야. 그런데 얘가 A 제품에 1,000원, B 제품에 500원의 이익을 붙여서 일단 정가를 정했으니까 얘는 3,000 더하기 1,000이니까 4,000원이었고요. 얘는 2,000 더하기 500원이니까 2,500원이 정가였어. 그런데 안 팔려서 10%를 할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10%를 100% 중에 10%를 깎고 90%에 해당하는 가격만 이제 받은 거야. 이렇게 100분의 90. 근데 이거는 하나 가격이니까 내가 총 X개를 판매했으니까 여기다 X를 곱해야겠지. 이게 그러면 내가 판매한 가격이고요. 얘도 B를 팔아서 벌은 돈이 이만큼이에요. 똑같이. 그런데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벌은 돈에서 내가 처음에 물건 살 때 들어갔던 원가를 빼줘야 이익이 되는 거잖아. 처음엔 3,000원씩 갖고 왔었는데 X개를 샀으니까 3,000X를 빼주고요. 얘도 2,000원씩 갖고 왔는데 Y개를 샀으니까 2,000Y를 빼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A를 통해서 벌은 이익과 B를 통해서 벌은 이익을 합쳐서 45,000원이 나옵니다 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계산할 때 얘들아 이거 100, 이거 동그라미 2개 지우고 요거 2개 지우고 얘도 2개 지우고 2개 지우고 그래서 이거 계산해서 무슨 X 마이너스 3,000X 플러스 요거 계산한 거 Y 마이너스 2,000Y 해서 는 45,000 이렇게씩 세우고 정리해주면 간단하게 할 수 있어. 숫자가 크니까 막막해 보이지만 한번 꼭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요거 1번씩 요거랑 둘이 연립해서 풀어주면 되겠어요. A 제품의 개수는 이라고 했으니까 X를 답으로 써주면 되겠다. 그치? 자, 그 다음에 13번 치즈케이크 하나를 만드는데 한 개당 우유 1컵, 달걀 3개 마카롱 하나 만들 때 우유 2컵, 달걀 1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총 우유 20컵, 달걀 35개를 전부 다 사용하려면 치즈케이크 마카롱 만들 때 마카롱은 몇 개를 만들어야 되나요? 이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X로 놔도 되고요. 치즈케이크를 X개 만든다고 쳐봐. 마카롱 Y개 만든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총 이제 우유부터 계산해보자. 얘가 X개 만드는데 한 개당 얘가 우유가 1컵씩 필요하니까 얘는 치즈케이크 만들 때 들어가는 우유는 그냥 X예요. 그리고 마카롱 만들 때는 한 개당 우유가 2컵이 필요한데 Y개를 만들 거니까 이 Y개에 우유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 둘이 합쳐서 우유 몇 개? 20컵을 다 사용해야 되는 거지. 자, 이번엔 달걀에 대한 식 한번 세워볼게요. 치즈케이크 한 개당 달걀 3개가 들어가는데 X개를 만들었으니까 3X개의 달걀을 쓴 거예요. 그리고 마카롱이 Y개 있는데 한 개당 달걀 1개씩 쓰는 거니까 1Y 해서 플러스 Y개의 달걀을 사용했는데 총 35개를 다 써야 돼. 이렇게. 그렇다면 이거 연립해서 마카롱 개수는 이라고 했으니까 Y만 구해주면 되겠네. 그럼 X를 없애면 되니까 여기 3배 해서 없애주고 Y를 계산해 주세요. 자, 14번 가희가 A에서 B 지점으로 갔다가 B에서 C로 가는데 걸어서 2km, 시속 2km로 걸어서 가고 여기서는 자전거 타고 가고 이렇게 되면 총 4시간이 걸리고요. A에서 B까지 자전거로 갔다가 걸어서 가면 4시간 45분이 걸린대. 그랬을 때 A에서 C까지의 거리는 총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요거 괜찮겠어?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에 하긴 그러니까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속력은 2예요. 그리고 얘는 속력이 8이고 근데 시간이 4시간이니까 4시간 이렇게. 얘는 딱 봐도 시속 킬로니까 얘를 시간으로 환산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거 환산 어떻게 될까? 이거 선생님이 이거 8인데 잘못 써서 이거 8로 고쳐서
그래서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X고 B에서 C까지의 거리는 Y라고 했을 때 각자 구하면 두 개 더해서 총 거리 구할 수 있겠다. 그치? 그런데 여기 주어진 조건은 두 개예요. 시간이 4시간 걸린 거랑 4시간 45분 걸린 거. 그런데 얘는 시속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시간을 반드시 시 단위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4시간 45분은 이거 몇 시로 고칠 수 있을까? 얘는 4와 60분에 45 이렇게 만들어야 돼. 4와 60분에 45 이렇게 만들면 60분에 45는 얼마야? 4분의 3 4와 4분의 3이야. 이렇게 4와 4분의 3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분수로 그냥 해도 상관없어. 그러면 선생님 이거 가분수로 바꿔볼게. 4, 4, 16에다가 3을 더하니까 19예요. 그래서 4분의 19시간. 이거 굳이 소수로 바꿀 필요 없어. 그냥 이 상태로 진행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60분의 45로 한다는 거 기억해주고요. 4와 60분의 45라서 4와 4분의 3이라서 4분의 19가 된다. 자,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됐지? 시기 거속시.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예요. 그러면 얘는 속력이 2야. 그리고 거리는 8이에요. 그럼 얘는 2분의 8이겠지. 얘는 속력이 8, 거리가 y니까 2분의 x. 거리가 x. 그리고 얘는 8분의 y. 이렇게 두 개 시간 합하면 4가 나와야 되고요. 얘는 속력 8분의 x. 그리고 얘는 2니까 속력이 2분의 y.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면 돼. 그러면 이거 분모 양쪽에 똑같이 최소 공배수 곱해서 없앤 다음에 정리해서 풀 수 있겠지? 그 다음에 x, y를 구한 뒤에 a부터 c까지 물어본 거니까 x랑 y를 두 개 더해주면 a부터 c까지의 거리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15번. 이것도 일의 양에 관한 문제지. 형이 혼자 하면 12일이 걸린대요. 12일이. 동생 혼자 하면 16일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 형이 먼저 하다가 도중에 동생이 교대하면 14일이 걸립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형, 동생이 각각 일한 날은 얼마인가요? 라고 했네. 자, 그러면 형은 혼자 하면 12일이 걸리니까 얘는 하루에 12분의 1이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동생이 혼자 하면 16일이 걸린다고 하면 얘는 하루 동안에 16분의 1씩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형이 먼저 하다가 도중에 동생이 교대하면 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총 14일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형이 일한 날을 형 일한 날 X라고 하고요. 동생 일한 날 Y라고 한다면 둘이 합해서 일단 14일 동안 일을 한 거니까 X 플러스 Y는 14라는 식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형은 하루에 12분의 1씩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12분의 1에다가 형이 지금 X1 동안 일한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이 총 일한 양이에요. 이거 일한 양. 하루에 이만큼씩 하는데 이만큼의 날수 동안 일한 거니까. 그리고 동생은 이어받아서 하루에 얘는 16분의 1씩 일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Y1 동안 일을 진행한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는 일이 다 맞춰진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일이 다 끝났다라고 해주면 돼. 이렇게. 그래서 1. 그렇게 되면 이제 식이 두 개가 만들어졌지? 그러면 x, y 이거 연립방정식 풀면 돼요. 얘도 분모 다 없애주고 계산해주면 돼요. 16번 볼게요. 작년에 회사 사원이 총 400명인데요. 얘들아, 작년, 올해 뭐 이런 문제가 나게 되면 작년을 기준으로 올해를 쟀다. 아니면 올해를 기준으로 작년을 쟀다. 그러면 어떤 게 기준인지를 먼저 봐야 돼.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 5% 증가, 여자 4% 감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작년으로 해줘야 돼. 작년으로. 일단 작년부터 한번 따져보자.
작년, 올해. 이쪽으로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일단 작년에 남자 X, 여자 Y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랬는데 올해는 5%가 증가했다고 했어. 그러면 원래 이제 증가한 인원은 X 더하기 X의 5%를 더해야 되겠지. 100분의 5를. 그러니까 작년 인원하고도 5%가 늘어났다. 이제 인원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4%가 감소됐으니까 작년 인원에다가 빼기 작년 인원의 100분의 4%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얘가 전체적으로 11명이 증가됐다라고 해서 지금 증가된 양이 나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를 들면 봐봐. 만약에 남자가 올해 뭐 30명이 늘었는데 여자는 뭐 20명이 줄어서 총 10명이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식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전체 인원에 대한 수라기보다 변화량에 대해서 식을 세울 거예요. 그래서 남자 올해 남자 변화량 에다가 여자 변화량 얘는 감소했다고 했으니까 빼면 되겠지? 이게 11명이다 라고 식을 세울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식은 작년에 회사 사원이 총 400명이니까 X 플러스 Y는 400이에요. 일단 첫 번째 식은 뭐다? X 플러스 Y는 400이다. 그리고 올해 변화된 남자는 X를 기준으로 5%예요. 100분의 5 이렇게. 근데 얘는 증가한 거니까 부분은 플러스겠지? 그리고 여자가 변화한 부분은 Y명을 기준으로 100분의 4%인데 얘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원수를 마이너스를 해줘야 돼요. 그랬을 때 어떻게? 11명이다 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식, 요거 몇 번째 식? 두 번째 식. 이렇게 돼서 연립방정식 풀어보면 되겠습니다.